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페이지 제2절 세운론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격국론 대강을 얘기했죠. 세세한 것까지 처음에 너무 많이 파고들지 마시고 격국론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일단 한번 맛보는 정도로 쭉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아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해서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운수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순행, 역행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순행은 양남음녀죠. 양남음녀. 이것은 음남 양력이었죠. 년간 기준 해도 됩니다. 년간 기준. 년간이 양간이면 순행하고요. 순행은 태어난 날로부터 다가오는 절기까지의 날짜를 세워서 3으로 나누면 몫이죠. 몫이 대운수인데요. 개월수까지 정확히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운수는 개월수까지, 그리고 교운하는 시기를 같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5년, 하반기 5년이 유년 천간이 언제 때, 저는 경을년에 상하반기 운이 바뀝니다. 이런 걸 항상 같이 표기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다음 기회에 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단 세운론 해서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년의 위치, 대운의 위치와 작용, 유년 대운의 관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유년법, 유년 태세의 위치 정립에 관해서 전통명리에서는 유년을 연중천자로 의지하여 관하는 것이다. 통유에서 무릇 태세란 연중의 천자이고 신살의 지존이며 방위를 통솔하고 육기를 두루 전해주고 사실을 옮겨 다님으로써 세공을 이루니 지존무상이다. 태세란 1년을 주재하고 모든 신들의 영수이다. 유년과 태세는 간신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절실하다. 이것은 동주라고 이해합니다. 동주. 천간과 지지. 유년은 천간을 위주로 하지만 반드시 지지에서의 상황, 또 지지가 천간을 돕는지 천간을 방해하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유년의 간지를 통칭해서 태세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지를 태세라고 하고, 또 천간은 세간, 세군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하지 또 않기도 하죠. 연애자평 개선편에는 세가 여기서는 세는 유년 간, 일간을 상하면 화가 있어도 반드시 가볍다. 그런데 거꾸로 일이 세군을 범하면 이것도 간이죠. 세간, 유년간이죠. 유년 천간. 재앙이 필히 무겁다. 오행에서 구조함이 있으면 그 해가 반대로 재물이 된다. 사주가 유정하면 세를 극한다고 논한다. 사주가 무정하면 세를 극한다고 논한다. 한 것은 유년천간과 일간의 상극관계를 말한 거죠. 세와 일은 부자관계죠. 그러니까 세가 부고 일이 자입니다. 세는 부고 일이 자. 세가 일을 극하면 화가 가볍고 일이 세를 극하면
화극상이죠, 일종의. 그 중에서 양일간이 유년의 양유년간을 극하면 화가 무겁고 음일간은 화가 가볍다. 다시 대운의 기룡을 봐야 되는데 흉운이면 유년에서 부자가 다투는데 흉운이면 참화가 발생하고 기룬이면 부자가 다투어도 화가 미미하니 세일 부자 전투 시에 구함이 있고 없고를 반드시 봐야 한다. 이걸로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유년에서 어떤 다투는데 대운에서 화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용 방향이 대운이 유년에 작용하는 걸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작용 방향은 유년이 대운에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대운에서 유년의 흉해를 감축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이 갑이고 유년이 경이면 유년이 경이 갑을 극하는 것이지 대운 갑이 유년 경에게 극을 당하여 갑이 경의 힘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유년 경이 갑을 극하는 것. 항상 동하는 거죠, 동. 유년의 간지는 12개월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임오년이라고 하면 이민월, 계묘월, 갑진월 이렇게 쭉 해서 개축월까지 12월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을 표시하면 임오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유년을 이제 연구함에 있어서 12개월의 간지를 자세히 보아 유년은 전적으로 천간을 중시하나 지지의 도움을 겸하여서 보아야 된다. 유년의 간지와 일간의 교량으로 표시되는 십시는 1년 중 주요 사건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십신 기lum은 길신이면 좋고 흉시면 흉하다. 특히 유년은 간지와 일주일 교량의 십신으로 분배하면서 12장생결로 통변하는 것을 고려한다. 특히 유년의 지간이 행왕, 녹고, 묘고월은 반드시 중시해서 봐야 한다. 임오년이라면 인월에 태세 오화가 생을 만납니다. 오행으로 그냥 음양을 나누지 않고요. 그냥 화오행으로 장생지죠. 5월이면 록지죠, 록지. 그 다음에 수월은 묘월입니다. 양간기준 그냥 장생계죠. 오행 양간기준. 무신월에 이르면 임수가 장생을 만나고 해월이면 임수가 록을 만나니 이에 주요 사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년의 천간 지지가 생왕록 고인월, 천간이 생왕록 고인월, 지지의 오행이 생왕록 고인월을 중시해서 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월법이죠. 유년법. 이것은 우리가 그 핍진법이라고 해서 아주 그 훌륭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핍진법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행운론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갑진월이다. 갑진년이죠, 올해가. 지금 이 말은 지금 갑진년을 하면 갑목이 인묘월에 록이나 제왕월이죠. 그리고 미월에 고.
해월의 생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은 이런 월에서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천간에 금 모양이 있다. 금. 그러면 쓰려고는 하지만 지지에서는 힘을 보태주지만 천간에서 이 간목을 극하는 것 때문에 힘을 못 쓰게 되겠죠. 이렇게 보라는 얘기인데 그 필진법은 이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갑진년이면 이 간목이 전년도 갑자월, 자월에 이미 움직여서 발동해서 오는 거죠. 씨앗이 터가지고 지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호월에는 멈춥니다. 경금이 극하니까요, 간목을. 그래서 경호신이 경호월, 신미월, 임신월, 임신계유 때는 천간으로는 간목의 인성월인데 이때는 다시 약간의 움직임이 있죠. 태동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임신, 계유, 갑술에 되면 다시 간목이 부활하죠. 이런 식으로 간목의 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필진법이죠. 중간에 쉴 때는 이 간목은 여기서는 멈추고요. 이 경월이나 신미월이 직접 사주팔자에 작용하는 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그 필진법이라고 하는 좋은 그 간법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태세설 태세 지간과 일주의 지간이 천충지경, 천국지충하는 거죠. 일주가 예를 들어서 신해다 그러면 을사 이런 거잖아요. 유년이 진태세 유년과 당생태세 그러니까 출생년과 유년이 같은 것 갑자년생이 갑자년우일 때 반음 반음은 통상은 지지의 충만 보기도 하는데요. 천국지충 앞에 정태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태세 여기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 이기는 쪽 예를 들어서 금과 목이 있는데 일주가 을사인 경우 그 다음에 일주가 신해인 경우 이게 나눌 수 있겠죠. 을사가 와서 일주를 부딪혀도 천국지충이고 을사 일주에 신해가 와서 부딪혀도 천국지충이죠. 그런데 이쪽이 금극목으로 이기는 경우고 이쪽은 수극화로 일단은 오행상으로는 이기는 경우죠. 그런데 이게 이기는 쪽이 태세나 유년이면 아까 범태세에서 그나마 괜찮고 지는 쪽이 그러니까 일주이고요. 이기는 쪽이 유년이면 괜찮은데 반대로 된 경우
신해가 일주이고 대운이나 유년이 일사면 흉이 더 크겠죠. 흉해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태세인데 천국지충인데 어느 형태의 천국지충이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새와 일간지와 같은 오행인 것. 이것은 세운병립이라고 하죠. 세운병립. 세운병립의 유형이죠. 이 세운병립 엄격히 말하면 새와 운이 같은 것이 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간여지동 뭐 이런 말이죠. 간여지동. 갑자 일주인데 새나 운이 갑자이면 간여지동이죠. 간지동이면 또 다른 거예요. 간지동이면 그냥 건너기죠. 갑인, 이런 을묘 이런 것들이고요. 간여지동은 간은 간끼리, 지는 지끼리 같은 거. 그런데 복음은 일주 대비입니다. 일주 대비. 회기설, 태세가 일과 합하거나 일이 태세와 합하는 것. 욕속부다를 반복한다. 연간과 합하는 것은 회기설이 아닙니다. 욕속부달은 빨리 뭘 이루고자 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것. 마음만 급하고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대운법, 이화전목설이죠. 이화전목. 방향, 대운은 주로 방위를 보는 거잖아요. 방위. 예를 들어서 갑진을묘, 갑인, 아니 병진을묘, 갑인 이렇게 역행하는 대운이면 이것은 동방, 이것은 북방, 그 다음에 서방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운은 주로 방향을 보는 건데 방향이 바뀌는 때가 토가 오는 대운과 그 전 대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갑인 대운과 개축 대운은 동쪽에서 북쪽으로 바뀌는 거죠. 이때가 전각인데 전각. 우리 사주팔자 궁위 배치도 여기가 축, 인, 요, 진, 사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죠. 이 귀퉁이 축과 인, 진과 사 이런 것들이죠. 여기 미와 신, 축인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방위가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미, 신, 술래 이게 일제의 전각이라고 하는데요. 전각. 전각. 각진 부분으로 전환되는 것. 전각운이죠. 이때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날 때죠. 방향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가면 흉할 수 있겠죠. 굉장히 그 전에까지는 보이지 않던 흉해가 드러난다. 그리고 계절이 역행 같은 경우는 계절이 한 번은 그 거꾸로 가는 계절이죠. 봄은 그래도 따뜻한데
봄에서 겨울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서 가을. 이때는 차가운데 서늘한 거, 가을에서 여름, 서늘한데 더워지는 거, 이런 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어떤 수나 화의 계절로 바뀌는 시기. 근데 그 전에 그 기후가 완전히 다른 때. 이런 경우에는 이 계절이 바뀐 후에 큰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 그런데 갑인운에서 개축운으로 바뀔 때 그러면 개의 관할 구간에 생기느냐 축의 관할 구간에 생기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같은 그 줄을 봐서 대운 그 상하를 봐서 동주에서 예를 들어서 축이 개를 극하잖아요. 그리고 개가 기신인 경우 개 일단 흉하긴 하지만 동주에서 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관할로 내려오면 이제 전각이 실현되는 곳이잖아요. 드디어 이때가 더 흉하죠. 갑인운보다는 개축운에서 일이 발생하는데 개운보다는 축운의 일이 발생하기 쉽다. 개운에 일단 조짐이 보인다. 둘 다 기신인 경우 말입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신의 경술인데 이제 경술에서 전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경보다는 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운기 전환 과정에 질이 변하는 거, 질변. 즉 우리가 고에 해당되는 운이죠. 고운, 토운입니다. 방위 전환 운인데요. 우리가 통상 방위가 바뀌어야 바람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위 전환 시 동하는 것인데 풍우가 일어나는 것이 방위가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운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운과 윤연의 관계. 항상 윤연이 우리는 천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 정도죠. 이것은 질적인 것이 있고 속도가 있을 겁니다. 속도. 주로 윤연이 천자라고 하고 윤연에 일어나는 일이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도감. 윤연에 일어나는 일은 빨리 왔다가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큰 일처럼 느껴지는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인생의 어떤 역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운인데 대운은 10년으로 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윤연에서 그것을 보호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흉해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운이 영향력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는 대운이 더 그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군신론, 절대적인 새가 천이고 운이 지이다. 그래서 윤연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대운은 이를 보조하는 것. 이렇게 설명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윤연의 기둥에 따라서 그
그 유년은 항상 대운과 세트로 있는 거죠. 그래서 유년이 길하면 대운의 기륭의 여하에 불문하고 일단 길한다. 유년이 흉하면 대운의 기륭 여하에 불문하고 일단 흉하다. 주의할 것은 유년이 흉한데 대운도 흉하다 그러면 대흉하는 거죠. 유년의 영향이 대운의 힘보다 절대 크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급할 때는 유년만 봐도 된다 이런 거죠. 우리 그 앞에 십신 전용 명리학 3권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운 유년의 작용관계 기lum을 따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년 작용을 보는 거죠. 유년이 대운을 건드려줘야 대운은 비로소 동하게 되고 그것이 생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년이 일단 중심으로 보는 것, 그거 일맥상통합니다. 유년이 길하면 대운이 흉해도 길하고, 유년이 흉하면 대운이 길해도 흉하고, 유년이 길하면 대운이 흉해도 길. 유년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륭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륭이 전환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 또는 진짜 절처봉생, 봉흉화길, 이런 하여튼 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우는 그리고 허자, 허기 이런 것이죠. 원구에 있는 글자이면 이런 것이 실로 바뀌는 거예요. 실자, 실기. 그래서 대우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유년은 실자죠. 실자. 실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년이 오면 어떤 그 유년의 기운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만 대운은 좀 다르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앞에 격국의 개요와 유년 세운, 유년과 대운 이 부분까지만 먼저 하고 그 다음 십경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